자, 이 애플워치 울트라 사지 말라고 해서 실망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새로워진 에어팟 프로 2는 더 좋은 음질, 더 좋은 배터리 성능, 더 좋은 주변의 화용 모드, 더 좋은 케이스, 더 좋은 볼륨 조절, 더 좋은 착용감, 그럼에도 비슷한 가격. 이걸 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입니다. 제가 에어팟 프로 2세대 같은 경우에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제품 정말 사용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극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제품이고요. 왜 그런지 뒤에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 첫 번째 언박싱과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용하던 건데 여러분들한테 언박싱하는 느낌을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스티커를 이렇게 떼가지고 쓰다가 다시 스티커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요. 패키징 방식이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이렇게 언박싱 느낌을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짠, 열어보면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가 있고요. 안쪽에는 뭐 이렇게 설명서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따도 말씀드릴 거지만 애플워치 충전기와 맥세이프 충전기로도 충전할 수가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외에 특별한 점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본체가 이거 여기서 내가 썼던 게 티가 나네요.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안쪽에 보시면 자, 여기 재밌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열어보면 아래 라지, 중간 스몰, 위에 X 스몰이 있는데 X 스몰이 뭔가 좀 크죠? 네, 이미 제가 바꿔서 쓰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X 스몰이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추가로 C2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케이스를 보게 되면 기존과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사이즈예요. 뒷면에 LED 들어간 것도 똑같고요. 근데 하단에 보시면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피커 구멍이고요. 측면에도 보시면 키링 구멍이 하나 생겼어요.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닛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봤을 때 이 위쪽 통풍구 모양 빼고는 디자인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개선된 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케이스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 스피커도 그렇고 측면에 키링도 그렇고 분실 방지를 위해서 애플이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에어팟 같은 경우에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쉬운 물건이거든요. 다들 한 번씩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 출장 갔을 때 에어팟 2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애플도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을 거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한 흔적으로 바로 여기에 스피커와 키링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스 내부에도 U1 칩이 들어가 있으며 때문에 나이 찾기 기능을 통해 아이폰을 이용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리뷰한 에어태그와 비슷해요. 그리고 무선 충전, 유선 충전하면 소리가 나고요.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페어링이 됐을 때도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뚜껑을 열고 닫을 때도 소리가 나는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재밌는 소리가 나죠? 참고로 이 케이스 뒤쪽에 맥세이프 자석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자석이 코너에 총 4개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건 버튼이에요. 그래서 애플워치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맥세이프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유닛뿐만 아니라 이 케이스에도 IPX 4등급의 방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금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케이스 걱정, 유닛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의 에어팟을 넣게 되면 스피커에서 소리를 재생하고 아이폰에서 알림을 줘요. 자, 이 정도면 케이스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유닛 또한 말도 못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 유닛 크기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수명이 무려 33%나 개선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도 무려 6시간이나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요. 케이스를 포함하면 최대 3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중간에 뭐 충전할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에 6시간 들을 일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거든요. 장시간 비행기를 타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번 청음을 해봤는데 제가 청음을 해보니까 일단 음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음과 중음이 훨씬 좋아졌고요. 때문에 이건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나온 그 블랙핑크의 앨범 그 음악들을 들을 때 훨씬 많이 체감이 되었습니다. 짰다 화이팅! 그리고 고음 같은 경우에도 더 선명하고 깨끗해졌는데요. 전반적으로 음질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바로 볼륨 조절. 기존에는 이어팟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시리를 불러서 하던지 아니면 요 아이폰으로 하던지 이런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 움푹 파인 곳, 여기에 압력을 감지하는 포스 센서는 기존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추가로 터치를 인식하는 터치 센서까지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요거를 만질 때마다 얘가 볼륨 일부 올라가고 줄어들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올리고 있고요. 내리고 있고요. 생각보다 좀 확실하게 싹스로 올리거나 싹스로 내려야지 얘가 인식을 하는데 어쨌든 막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적응하고 쓸 수 있을 정도로 터치 센서가 잘 반응하고요. 가장 큰 개선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H1 칩에서 H2 칩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사실인데 때문에 이 작은 에어팟으로도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과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주변음 허용 모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작은 유닛 안에 있는 더 작은 칩 안에 무려 1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직접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H2 칩 덕분에
덕분에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2배 좋아졌다고 해요. 데시벨로 치면 6데시벨이고요. 특히 얘가 어느 때 더 발휘를 하냐면요, 백색 소음들 있잖아요. 도로 소음이라든지 지하철 소음, 버스 소음, 혹은 비행기 소음, 이런 것들을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차단해주는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팟 없이 들으면 10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끼게 되면 10의 소음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들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여전히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주변음 허용 모드인데요. 이거는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음이 잘 들리게끔 하는 게 주변음 허용 모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H1 칩이 굉장히 잘 작동을 했었는데, 이제 H2 칩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진화를 했어요. 자, 이름하여 적응형 주변음 허용 모드라는 게 들어갔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존과 차이점을 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엔 주변음 허용 모드를 하게 되면 외부 소음 크기만큼 그대로 귀에 들려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귀의 건강을 생각해서 85데시벨이 넘는 그런 외부 소음들 있잖아요. 그런 소음들은 85데시벨 아래로 최대한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의 큰 소리라든지 구급차 소리 같은 게 들리면 듣고 있던 음악은 잘 들리지 않게 되고 외부 소음이 굉장히 커지고 청각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85데시벨 미만으로 좀 낮춰주기 때문에 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게 매우 똑똑하게 실시간으로 작동이 되는데, 자, 이게 얼마나 빠르게 작동되냐면요, 외부 소리를 초당 48,000번 샘플링 한다고 해요. 분당이 아니라 초당입니다. 미친 것 같아요. 전작은 겨우 200번이었는데 그러니까 240배가 한 세대 만에 좋아진 거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소리, 갑자기 차에서 나는 경적 소리라든지 큰 개가 짖는 개소리, 뭐 그릇이 깨지는 소리,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해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을 걸어줘가지고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주변음 허용 모드를 켰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이 특별히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직업 특성상 시끄러운 소리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콘서트 직원분들, 아니면 클럽의 직원분들, 이런 분들은 항시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착용하시고 적응형 주변음 허용 모드를 켜신 다음에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생활하시면 엄청나게 큰 소리는 줄여주고, 그리고 작은 소리는 적당히 들려주기 때문에 귀 건강에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모든 것들,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뭐 적응형 주변음 허용 모드, 이게 다 H2 칩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에요. 정말 애플의 칩셋 설계 수준은 좀 놀랄 노짜인데, 이 경쟁사들은 요거를 어떻게 따라잡아야 되는지 벌써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애플워치에 노이즈 앱이 있거든요. 애플워치 울트라를 꺼내게 됐는데 여기 소음이 있어요. 소음을 누르게 되면 위에는 데시벨이 나오고요, 아래는 에어팟이 음량을 줄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얘가 데시벨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데시벨을 많이 줄여주고 있어요. 작게 얘기하면 작게 줄여, 크게 얘기하면 크게 줄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이거 봐요. 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도 실시간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에서 에어팟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옵션이 하나 생겼는데요. 자,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미누의 에어팟 프로 2라고 써있어요. 요런 메뉴가 하나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블루투스에 들어가서 연결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외부로 나와 있어가지고 훨씬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 공간 음향이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페이스 아이디를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트루뎁스 카메라를 통해 머리와 귀의 모양을 측정해서 개인별로 최적화된 사운드를 들려주는 건데요. 실제로 전작의 공간음향과 한번 비교해보니까 막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공간감이 소폭 좋아진 느낌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별로 머리 모양이라든지 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켜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공간음향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에어팟이 없으신 분들 좀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어폰을 끼시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어요. 공간음향 재밌었죠? 자, 이제는 통합 음질 테스트입니다. 자, 현재는 조용한 상태에서 에어팟 프로 2의 통합 음질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들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이제 소나기 소리를 굉장히 크게 킨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통합 음질이 어떻게 들릴지 굉장히 궁금한데 여러분들 듣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에어팟 프로 1세대의 통합 음질이고요. 조용한 상태에서 통합 음질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소나기 소리를 굉장히 크게 킨 상태에서 통합 음질인데요. 에어팟 프로 2세대와 잘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는 갤럭시 버즈 2 프로의 통합 음질인데요. 조용한 상태에서 한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나기 소리를 킨 상태에서 갤럭시 버즈 2 프로 통합 음질인데요. 같이 나올 에어팟 프로 1세대와 에어팟 프로 2세대
잘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여전히 무손실 오디오가 없습니다. 자, 이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매니악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무손실 음원이 없는 거는 정말 치명적인 거거든요. 에어팟 프로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6비트에 48kHz를 지원해요. 보통 비트 같은 경우에 수직축이고요. 그 kHz, 즉 샘플 레이트 같은 경우는 가로축인데, 그러니까 이 세로 가로, 이 축이 크면 클수록 해상도의 면적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가 이제 무손실 음원이라고 하는 24비트에 96kHz, 이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어쨌든 에어팟 프로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매니악한 분들까지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보면서 이 넘기기 있죠, 두 번 터치해서 넘기기.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바로 재생이 안 되죠? 렉 걸렸죠? 바로바로 작동이 안 돼요. 이거 뭐요? 와, 방금 렉 보셨죠? 그러니까 이거 공간 해명을 켜게 되면 공간 해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뭔가 연산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중간중간 렉 걸린 것처럼 멈춥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조금 치명적인 거는 중간중간 멈췄을 때 이 왼쪽이랑 오른쪽의 싱크가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한 0. 몇 초? 0.1초 정도가 안 맞는 느낌인데, 물론 다시 이제 점프하게 되면은 또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안 맞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자꾸 제가 이제 버그를 발견하게 되는데 빠르게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에어팟 프로 2세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음질, 더 좋은 배터리, 더 좋은 주변음 허용 모드, 더 좋은 케이스, 더 좋은 볼륨 조절, 더 좋은 착용감, 그런데도 비슷한 가격. 이걸 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 에어팟 프로 1세대를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한테는 딱히 기변하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그냥 에어팟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넘어올 만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무선 이어폰이 없으신 분들도 당연히 사면 굉장히 좋을 제품이고,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꽤나 좋은 제품입니다. 환율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괜찮은 제품이에요. 정말 이 제품은 강추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 건데, 아참 생각해보니까 X 스몰 사이즈 이어팁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움 사이즈나 스몰 사이즈를 껴도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조금 막 빠지고 이랬었거든요.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귀가 굉장히 작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X 스몰로 오래 사용해 봤더니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딱 좋아요. 저는 귓구멍이 좀 작은 편인데, 귓구멍 작으신 분들, 특히나 에어팟 프로가 안 맞으셨던 분들도 X 스몰의 이어팁이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죠. 저 영상이 좋은 도움 되실 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잘 보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요! 여기까지 IT 크리에이터 MR였습니다. 감사합니다.